구장 프로퍼티 시작하겠습니다. 구장에서는 프로퍼티가 무엇이며 프로퍼티를 어떻게 구현하고 사용하는지를 배우고 이 프로퍼티를 자동으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프로퍼티는 쓸모가 많습니다.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객체를 초기화하는 방법,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무명 형식을 만드는 방법, 이런 순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프로퍼티를 이야기하려면 퍼블릭 필드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온도 센서가 있고 이 온도 센서에서 온도를 얻어와서 일정 온도에 도달했을 때 동작하는 보일러 객체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보일러 객체는 임계치를 갖고 있어요. 이 임계치보다 온도가 내려가면은 보일러가 동작을 하는 겁니다. 이때 온도 센서의 현재 온도를 보일러가 직접 수정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읽기만 해야 하는데 온도 센서의 현재 온도를 100도씨로 세팅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임계치가 섭씨 15도라고 하면 현재 온도가 늘 100도씨니까 보일러가 동작할 일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보일러의 동작 임계치를 온도 센서가 수정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보일러의 임계치를 100도씨로 올렸다고 해볼게요. 그렇다면 온도 센서는 지금 현재 영하 5도씨라고 가리키고 있는데 보일러의 임계치는 100도씨가 되어 있으니까 역시 보일러가 동작하지 않게 됩니다. 겨우 내내 춥게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퍼블릭 필드는 외부 객체에 의해 오염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자바 같은 언어에서는 getSet 메소드를 이용해서 내부 필드에 접근하도록 합니다. 잠시 후에 예제 코드를 볼게요. C샵은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당연히 getSet 메소드를 이용해서 필드에 접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필드만큼 편리한 프로퍼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퍼블릭 프로퍼티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빗으로 필드를 선언을 하죠. 그런데 객체 외부에서는 프라이빗 필드에 접근을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메소드를 제공을 합니다. get myfield라는 메소드를 선언을 하고 myfield를 반환을 해요. 그리고 set myfield라는 메소드를 선언을 해서 새로운 값을 기록을 하고 싶을 때는 여기에 제공된 매개 변수를 이용을 해서 myfield를 업데이트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간단합니다. 실제 사용 사례를 한번 볼게요. myClass의 인스턴스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setMyField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myfield에 3을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getMyField를 이용을 해서 다시 myfield를 반환을 해오죠. 그리고 이 코드는 3을 출력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프로퍼티를 보지 않았으면 이렇게 코딩을 하면 되겠구나. 자바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더불어서 프로퍼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야 프로퍼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프로퍼티란 퍼블릭 필드를 다루듯 내부 필드에 접근하게 해주는 멤버입니다. 사용할 때는 퍼블릭 필드를 다루듯 하게 해주고 구현할 때는 get, set 메소드와 같이 구현을 해서 안전하게 내부 필드를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외부의 데이터를 출력할 때는 get 접근자를 이용하고 이 부분이 get 메소드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내부의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set 접근자를 사용합니다. 이 부분이 set 메소드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프로퍼티를 선언하는 문법을 보겠습니다. 먼저 클래스 안에서 이 부분이 프로퍼티 선언이에요. 프로퍼티를 선언할 때는 당연히 프로퍼티 이름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 프로퍼티가 어떤 데이터 형식인지를 나타내야 되겠고요.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해야 하니까 또는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프로퍼티도 있거든요. 접근 한정자를 명시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get 접근자와 set 접근자가 있네요. get 접근자는 반환 데이터 형식이 프로퍼티에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환할 필드 식별자만 명시해주면 됩니다. 이 필드 이름은 여기에 선언되어 있는 필드 이름을 명시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set 접근자를 구현을 할 때는 value라는 키워드가 제공이 돼요. value 키워드는 우리가 앞에서 구현을 했던 이런 메소드에서 이 데이터 형식과 동일한 매개 변수를 입력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value를 필드에 할당을 해주면 됩니다. 예제 코드를 보겠습니다. myClass 안에 myfield가 private로 선언이 되어 있고요. myfield 프로퍼티를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데이터 형식을 정의를 해줬네요. 이 데이터 형식은 필드의 데이터 형식과 일치해야 돼요. 그리고 접근 한정자는 퍼블릭이네요. 그러니까 객체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get 한정자를 이렇게 구현을 해줬고 myfield를 리턴한다고 되어 있네요. set 접근자를 구현을 했고 myfield의 value를 기록을 합니다. 이 myfield는 역시 이 친구죠. 사용 예를 보겠습니다. myClass 인스턴스를 선언한 다음 myfield에 3을 기록을 했어요.
잠깐만, 이거 필드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 부분이 바로 프로퍼티의 장점이에요. 마치 퍼블릭 필드를 다루듯이 데이터를 기록하고 가져오지만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object.myfield를 그대로 부르고 있죠. 메소드를 호출하듯이 괄호가 필요하거나 인수를 입력하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퍼블릭 필드를 다루듯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있죠. myfield 필드는 시작이 소문자예요. 그런데 프로퍼티는 대문자로 시작하죠. 엄연히 다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식별자는 프로퍼티예요. 마치 퍼블릭 필드를 다루듯이 하고 있는 거죠. 프로퍼티에 내심 실망을 느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구현이 귀찮지? 그래서 자동 구현 프로퍼티가 있는 겁니다. 자, 보시죠. 프로퍼티를 구현할 때 뻔하게 작성되는 코드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뭘 생략할 수 있을까요? 필드 이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일부러 프라이빗 필드를 선언을 한 다음 여기에 접근하는 접근자들을 구현을 했죠. 이 필드를 생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get 접근자의 반환문도 생략이 가능하대요. 자, 이렇게 return name, return phone number처럼 뻔한 리턴문, 의뢰히 구현되는 이런 코드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고요. set 접근자의 필드 수정, value 키워드를 필드에 할당하는 이 코드 역시 생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볼까요? 오른편에 있는 코드를 보시죠. name 프로퍼티를 구현을 했는데 그냥 get 세미콜론, set 세미콜론을 입력한 게 전부입니다. 왼편에서 보면 이 name 필드 구현과 name 프로퍼티의 구현을 모두 생략을 한 거예요. 폰 넘버 프로퍼티도 볼까요? 여기에 폰 넘버 필드와 리턴 밸류 관련 코드를 모두 제거를 했어요. 그리고 간략하게 구현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외부에서 사용할 때는 이 두 코드는 똑같습니다. 그럼 어느 쪽을 우리가 사용해야 할까요? 당연히 자동 구현 프로퍼티죠. 이번에 프로퍼티를 이용한 객체 초기화를 알아보겠습니다. 객체를 생성할 때 프로퍼티를 이용한 초기화가 가능해요. 우리가 보통 생성자를 초기화할 때 새 객체에 필요한 데이터를 생성자의 인수를 입력해서 공급을 하죠. 하지만 프로퍼티를 이용해서도 초기화가 가능합니다. 문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성자를 호출을 하고 그 뒤에 중괄호를 연 다음 프로퍼티 값 그리고 각 할당식은 콤마로 구분을 하면 됩니다. 실제 예제를 볼게요. birthday info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면서 이름은 서현, 그리고 birthday는 datetime 객체를 할당을 하네요. 그리고 이 프로퍼티를 이용한 초기화 코드를 중괄호로 감싸고 있습니다. 무명 형식은 이름 그대로 이름이 없는 형식을 말합니다. 퍼블릭 프로퍼티로만 이루어진 이름 없는 형식입니다. 일회용 데이터 형식으로 사용하고요. 무명 형식은 바 키워드와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선언하고 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 키워드와 식별자 이름을 준 다음 new 연산자를 호출하면서 중괄호를 엽니다. 그리고 프로퍼티의 할당식을 나열합니다. 근데 이 문법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네, 앞 슬라이드에서 객체를 초기화할 때 사용했던 그 문법이죠. 네, 프로퍼티를 이용한 초기화를 실행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name 프로퍼티와 age 프로퍼티를 가진 객체가 생성이 되면서 이 프로퍼티의 값도 역시 할당을 해줍니다. 이렇게 생성한 객체는 우리가 평범한 객체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myInstance.name, myInstance.age 이렇게 말이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프로퍼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더 궁금한 점은 네이버 카페에 오셔서 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